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잦아진 이상기후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천 지역 어업인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낙동강 창녕 함안보의 수문을 개방한 이후 모래톱이 생겨나고 천연기념물의 서식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물속에 감춰져 있던 쓰레기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자치단체들마다 관광 케이블카 유치에 나서면서 탄탄했던 통영 케이블카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치매 국가 책임제를 약속했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 마을 주민이 치매 환자를 돌보고 예방 사업도 벌이는 치매 안심마을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류됐던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K워터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천 지역 어업인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의 내습, 기록적인 폭우로 계백 홍수량을 훌쩍 넘어서는 초당 14,800톤의 물이 남강댐으로 유입됩니다. 댐 수비 관리가 한계에 다다르자 4천만 쪽으로 역대 최대인 초당 5,430톤의 물을 방류하면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이상기후로 남강댐의 가능 최대 홍수량은 댐 설계 당시보다 1.1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극한 홍수량은 기존의 초당 15,800톤에서 잠정적이지만 19,696톤으로 재산정됐습니다. 실제 극한 홍수가 발생하면 최고 수위는 51.8m로 높이 51m인 댐을 넘쳐 흐르게 됩니다. 남강댐의 재원상 락필댐이라는 흙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료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붕괴 위험이 높은 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대 방류 능력을 현재 초당 7,000톤에서 14,065톤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K워터는 4천만 쪽 제수문을 기존 12문에서 16문으로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류 쪽으로는 터널 형태의 보조 여수로를 설치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치수능력 증대 사업 재추진이 알려지자 사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와 4천만 일대 어업 피해는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nim비 현상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볼 때 우리가 4천만의 그 해양 생태계를 망치는 그런 사업인데 어떻게 시민들이니 저희 단체들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K워터가 비상시에만 보조 여수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도 일부 주민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공사를 어떻게 하면은 4천만 주민들이 피해를 적게 볼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공법을 모색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과제입니다. K워터는 주민과 지자체와의 소통을 확대해 내년 초에 수립할 기본 계획안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에 따라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해 처리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낙동강 창녕 함안보의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그러자 강의 자연성이 회복되면서 모래톱이 생겨나고 천연기념물 서식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물속에 있던 쓰레기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녕 함안보의 관리 수위는 5m 내외지만 지난 1일 수문을 개방한 이후 현재는 수위가 2.2m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자 강의 자연성이 회복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보상류에는 4대강 사업 이후 사라졌던 모래톱이 새로 생겨났고 천연기념물인 원앙과 멸종위기종인 흰목 물대새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녕 함안보 수문을 개방하자 흙 사이에 겹겹이 쌓여있던 쓰레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죽은 버드나무들이 무더기로 쌓여있고 페트병과 폐타이어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강바닥에는 비닐이 박혀있고 4대강 사업 당시 준설 작업에 쓴 것으로 보이는 폐자재들도 나왔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쓰레기도 있었지만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자재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바깥으로 드러내지지 않고 지금 강바닥에 그대로.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부와 함께 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쓰레기는 태풍 때 밀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는 쓰레기도 일부 수거를 했습니다만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최대한 노출된 쓰레기는 다 수거할 생각이고요. 환경단체는 정부와 관리 당국이 낙동강 전 구간에 대해 쓰레기 실태 조사와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은 파란 하늘에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침 날씨는 다소 쌀쌀한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9도, 진주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9도, 진주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내륙에도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에 하늘 표정이 좋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5도, 함안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9도, 양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3도, 산청 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9도, 합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지속되며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요즘 자치단체들마다 너도 나도 관광 케이블카 유치에 나서면서 탄탄했던 통영 케이블카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가 점점 줄어들자 통영 케이블카가 이색 마케팅으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대하소설 토지를 쓴 박경리 작가의 케이블카가 탑승장으로 들어옵니다. 뒤따라 김춘수 시인과 윤희상 작곡가의 케이블카도 속속 도착합니다. 통영의 대표 문화예술인의 모습을 담은 아트 케이블카입니다. 모두 12대인 아트 케이블카는 내년 6월까지 운영된 뒤 다른 인물이나 풍경으로 세단장됩니다. 유명 인물에 대한 그 정보를 한번 아들과 가족들하고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스릴도 넘치고 그리고 일단 다른 그 케이블카보다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기내식 케이블카를 도입했고 연등 케이블카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사천과 부산에 이어 최근에는 목포에도 관광 케이블카가 도입되면서 과잉 경쟁으로 이용객이 줄어들자 마케팅 차별화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연간 평균 140만 명 수준이던 이용객 수는 지난해 100만 명까지 줄었고 올해는 20%나 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치산업의 숙명이거든요. 이거 바꿀 수는 없잖아요. 뭐 코스를 바꾼다든지 뭐 이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이 케이블카를 단순히 탑승하고 미륵산 정상에 올라간다는 것 외의 어떤 다양한 가치를 줄 수 있는 것. 전국에서 운영 중인 관광 케이블카는 모두 20여 개. 여기에 케이블카를 신설하거나 설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곳도 50곳이 넘습니다. 마케팅 차별화를 통한 회색 노력에 더해 새로운 관광 인프라 발굴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절박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치매 국가 책임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 지역에선 치매 관련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서청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1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노인인 창원의 한 마을. 아이를 업은 어머니와 지게를 맨 아버지가 그려진 벽화 앞에서 어르신들이 보릿고개를 겪던 시절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아가 저 도랑바다에 가가지고 새카맣게 거실려가지고 온 얼굴이 막 물집이 생기가 우리 동생이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이 마을에서 가장 어린 73살 김정숙 할머니. 어머니 뻘되는 할머니에게 집 밖을 나올 때 잊은 건 없는지 하나씩 물어봅니다. 김 할머니는 더 나이 든 할머니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마을 기억 지킴입니다.
뭘 깜빵깜빵 잊어먹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안 잊어먹고 가수도 잘 잠그고 짠하고 나온다. 마을 환경을 치매 친화적으로 가꾸어 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치매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점이 많았었는데 체험 행사도 이제 다녀오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 어르신분들이 이제 치매에 대한 어떤 인식도 긍정적으로 많이 변하셨고 치매 안심마을로 선정된 이 마을에서는 지난 5달 동안 치매 예방 체조를 비롯해 그림 그리기와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과 후를 살펴봤더니 어르신들의 기억력 감퇴와 우울증 증상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보건소는 내년에 마을 2곳을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 주민 친화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남의 치매 환자 수는 5만 800여 명.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큼 치매를 바라보는 인식 개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클 때는 혈관 관련 질환을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중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V클리닉 건강이 보인다에서 짚어드립니다. 동맥경화증은 혈관에 지방이 달라붙어서 동맥이 좁아지고 탄력성을 잃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혈관도 나이가 들면 기름때가 끼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요. 흐르는 피도 탁해지고 또한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현대인에게 동맥경화증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일 질환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망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맥경화증을 일반적으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동맥경화증의 진행은 젊은 나이부터 진행하게 되고요.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심혈관계 질환이 되기 전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대표적 심혈관계 질환인 협심증에서는 흉통이 생기기도 하고 뇌졸중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말초 혈관 질환이 있을 때는 걸을 때 동반되는 다리 통증 또는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경동맥 초음파나 심혈관 CT 검사 등 동맥경화증에 대한 직접적인 검사를 하고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혈관이 많이 좁아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치료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가지고 있는 이오민자를 잘 관리해서 병의 진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상 성인에 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오민자 관리가 필요해서 관리한 약제는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처럼 동맥경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를 스텐트 시술이나 수술 등을 통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1차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아스피린은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반면에 위장출혈이나 뇌출혈 같은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 최근에 대규모 연구에서 충분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령, 진통제 복용, 아시아인에서의 출혈 위험은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더욱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이나 성별, 심장병의 가족력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험 요소이지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비만 등의 요소는 생활습관이나 약물 사용 등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혈, 혈압, 혈당 및 혈중 콜레스테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과 적당한 강도의 꾸준한 운동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심혈관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2019 사랑의 구루미카 안전 실버 차량 전달식이 오늘 오전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하나 되는 지역 공동체 워크숍이 오늘 오후 6시부터 산청군 동이보감촌에서 진행됩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 추모제가 오늘 오전 10시 합천 해인사에서 열립니다.
대명 리조트 남해 기공식이 오늘 낮 12시 남해군 미조면 설리마을에서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하독 여사가 어제 오후 7시 6분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모친이 향년 92세 일기로 별세하셨다면서 장례는 3일간 가족장으로 진행되고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했습니다. 노환으로 몸이 좋지 않았던 강 여사는 그동안 부산에서 문 대통령 여동생 등과 지내오다가 최근 부산 중구에 위치한 한 병원에 입원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국회에서 경상남도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상남도는 김천 거제 남부내륙 고속철도 조기 착공과 복선화, 부산항 제2신항에 대한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내년도 사업 예산 1,400여억 원 증액 등을 건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경수 지사 체제 이후 한국당과 예산 정책을 협의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시군 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지방의원이나 출입기자 등에게 주차요금을 받지 않거나 감경해 주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에 따라 도내 시군이 조례나 규칙 변경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창원과 진주, 통영, 김해 등 도내 8개 시군에 관련 조례와 규정을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 21일 시의원 주차비 면제와 출입기자 정기권 발행 규정을 삭제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창원시와 진주시 등 다른 시군들도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박문규 경상남도 경제혁신 추진위원장이 한국수출입은행장에 내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 위원장을 21대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임명 제청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 전 위원장은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기재부 2차관 등을 지내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사 직속으로 설치한 경제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은 물량 감소로 근무 체계를 2교대에서 1교대로 바꾼다는 계획에 따라서 8개 하청업체 노동자 650여 명과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최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무 체계 변경에 반대하며 고용 유지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GM 사측은 교섭권이 있는 정규직 노조와 근무 체계 변경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진주시 농민회와 여성농민회가 어제 진주시 금산면 들녘에서 통일살 추수 행사를 열고 우리나라 농업의 살 길은 통일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민회는 통일 한반도의 든든한 토대를 농민들부터 힘차게 준비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습니다. 기무사 개헌 문건과 관련해 검찰개혁, 언론개혁 경남시민연대가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공개한 내란 음모 개헌 문건과 관련해 특검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하루빨리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 공수처에서 계엄 내란 음모와 봐주기 면책 수사를 한 검찰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해군이 부산과 남해의 핵심 관광지를 돌아보는 핑크버스를 운행합니다. 핑크버스는 부산역을 시작으로 문항어촌 체험마을과 가천 다랭이마을, 양떼목장, 독일마을 등을 거쳐 부산 남포동에서 마무리되며 다음 달 8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금요일과 토요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남해군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하나인 남쪽빛 감성여행의 4권역입니다. 경남농협이 22개의 지역농협 로컬푸드 직매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는 로컬푸드 통합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창원에 들어선 로컬푸드 통합센터는 경남 22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한데 모은 전국 첫 대도시 직매장으로 농업인 교육과 홍보 등도 통합 관리합니다.
2022년 하동 야생차 엑스포가 하동의 티를 만나다란 내용으로 꾸며집니다. 하동구는 하동 야생차 엑스포를 천년, 화합, 미래, 미식, 무역, 테마존 등 6개 구역으로 나눠 10여 개 나라가 참여하는 글로벌 엑스포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동구는 연내 경상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가 농업을 한 곳에 미래를 한눈에를 슬로건으로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진주 종합경기장 1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 기간 7개 전시관에선 첨단 농기계와 딸기 수확 로봇, 가상현실 원예 제어 시스템 등 스마트 농업을 비롯해 21개 국가 47개사의 해외 농식품을 선보이며 우유빙수 만들기와 원예 치료 체험, 펫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MBC 컨벤션에선 국내 50여 개사와 17개 국가 42개사의 바이어가 참여해 수출 상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